노트북 못 고르겠다고? 꿀단지 PD가 해결해 줄게. 안녕하세요, 테크크레이트 꿀단지 PD입니다. 스마트폰만큼은 아니지만 꽤나 보급률이 높은 노트북은 한번 사면 오랜 시간 사용하기 때문에 구매할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합니다. 게다가 시장에는 정말 다양한 제품이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꿀단지 PD가 노트북 구매 가이드라인을 준비했습니다. 노트북을 구매할 때 꼭 확인해야 될 체크 요소 10가지를 알아보고, 이 체크 요소도 확인하기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격대별이나 사용 목적에 따라서 노트북 16종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노트북 구매에 대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체크 요소는 CPU입니다. 노트북 시장에서 CPU를 기준으로 인텔이 9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압도적인데, 2019년에 젠2 기반의 라이젠 3가 나온 이후로는 인텔과 AMD의 성능이 비등비등하다, 그리고 오히려 어떨 때는 AMD의 라이젠이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환경에서 라이젠 3가 항상 더 좋은 것은 아니고, 이전 세대인 젠 플러스 기반의 라이젠 2세대가 더 안 좋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즉, CPU를 선택할 때 무조건 인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CPU에서 유심히 볼 것은 등급과 세대입니다. 낮은 등급부터 인텔은 i3, i5, i7, i9, AMD의 라이젠은 라이젠 3, 라이젠 5, 라이젠 7, 라이젠 9과 같이 등급을 붙여놨는데요. 이들 뒤에 붙는 숫자 중 가장 앞에 있는 자리가 세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텔 10세대 CPU가 나오기 전에는 뒤에 붙는 숫자가 모두 4자리였는데 10세대가 나올 이후로는 5자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노트북에 사용하는 저전력 제품군은 여전히 4자리 숫자를 사용하고 뒤에 영어와 숫자 한 자리씩을 각각 붙여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핵심은 최근에 출시된 세대인지를 확인하라는 것인데요. 등급 이름이 똑같다 보니까 가끔씩 지난 세대의 높은 등급의 제품을 최신 것이냐, 가장 좋은 것이냐 판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노트북은 성능을 조금 낮추고 발열을 잡고 사용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전력을 상대적으로 낮춘 저전력 모델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꿀단지 PD는 이 저전력 CPU를 웬만하면 권하지 않습니다. 인텔과 AMD 모두 CPU 뒤에 있는 4자리 숫자나 5자리 숫자 뒤에 U나 Y가 붙으면 저전력 모델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인텔 10세대 모델 맨 뒤에는 숫자가 있는데요. 0은 Y를 뜻하고 5는 U, 8은 H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G1, G4, G7 이렇게 붙어 있는데 G4와 G7에만 최신 GPU인 아이리스 플러스가 들어가고 G1에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즉, 인텔의 최신 CPU를 선택한다면 G7을 선택하는 게 최선책이고 차선책이 G4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체크 요소는 GPU입니다. CPU만큼이나 GPU 선택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고사양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면 외장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서 가격이나 무게 모든 것을 올리는 제품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라면 외장 그래픽 카드가 어떤 게 들어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예요. 문서 작업, 인강 시청, 웹서핑 등 기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노트북을 찾고 계시다면 세 번째 체크 요소로 바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보면 고사양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내장 그래픽 카드가 괜찮을 거야 라는 질문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경우 외장 그래픽 카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에 출시된 인텔 10세대 CPU는 아이리스 플러스 GPU가 내장되어 있어서 이런 작업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해보면 가벼운 영상 편집이나 고사양 게임의 환경 설정을 최저로 낮춰서 그냥 돌릴 수 있는 수준인 거죠. 그래도 인텔 10세대 CPU를 선택하는 거라면 당연히 아이리스 플러스가 내장된 모델을 골라야 하겠죠. 외장 그래픽 카드는 엔비디아나 AMD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노트북에는 아직까지 AMD의 그래픽 카드가 많이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대부분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기준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픽 카드도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딱 잘라서 한 제품을 추천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래픽 카드 메모리가 6기가 이상 달린 제품을 권해드립니다. 현 시점에서 RTX 시리즈를 고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면 GTX 1060 정도만 돼도 괜찮게 사용할 수가 있고, 조금 더 돈이 있다면 그 이상으로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세 번째 체크 요소는 가격입니다. 노트북을 구매할 때 이것저것 마음에 드는 스펙을 하나하나 고르다 보면 가격이 하염없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스펙을 먼저 고르는 게 아니라 가격을 먼저 딱 정해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가끔씩 노트북을 추천해달라는 질문을 주변 지인들에게 받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도대체 예산이 얼마냐라고 가장 먼저 묻습니다. 즉 가격을 먼저 정하고 스펙을 거기에 맞춰 나가라는 이야기인데요. 스펙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면 영상 뒤에 나오는 가격대별 추천 모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체크 요소는 크기와 무게입니다. 노트북이 가지는 핵심 가치는 휴대용에 사용하는 PC라는 점이죠. 그래서 기본 성능만큼이나 얼마나 더 가볍고 같은 디스플레이 크기에서도 얼마나 더 작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초경량 노트북을 찾는 분들에게는 0.1kg의 차이가 주는 피로감이 상당히 클 수가 있거든요. 요즘은 1kg 내외의 제품도 많이 있고 1.5kg이 안 되는 제품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노트북을 구매할 때 다른 스펙 차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조금 더 가벼운 노트북을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하는 게 조금 인색한 편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꼭 어느 한 장소에 노트북을 놓고 사용한다거나 휴대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면 조금이라도 더 가벼운 노트북을 구매하는 것을 권합니다. 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를 자주 한다면 같은 디스플레이 크기에서 조금이라도 더 작은 녀석을 구매하는 게 맞는 거죠. 다섯 번째 체크 요소는 배터리입니다. 노트북 제조사에서 알려주는 사용 시간은 제한된 환경에서 테스트한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고 실제로 100% 성능이 그만큼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배터리 용량을 봐야 되는데 30에서 40Wh 되는 제품부터 80에서 90W 이상 되는 제품까지 상당히 다양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최소한 50W 이상은 되는 제품을 사는 것을 권하죠. 그리고 휴대하면서 충전을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PD 충전을 지원하는 모델을 구매하는 게 유리합니다. 여섯 번째 체크 요소는 램입니다. 예전부터 다다익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최소 기준을 잡아본다면 영상 편집이나 고사양 게임을 즐긴다면 16기가 이상은 되어야 하고 일반적인 목적이라면 8기가 이상은 되어야 무리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50만원 이하의 저가형 노트북 시장을 보면 2기가 모델도 있는데 그래도 4기가는 되어야 어느 정도는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램이라고 다 똑같지 않고 등급과 버전이 다릅니다. DDR3, DDR4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당연히 숫자가 높을수록 더 좋습니다. 요즘은 DDR4라고 하면 문제없다고 보면 되고 클럭도 높을수록 좋은데 2133 이상이면 괜찮다고 보면 돼요. 일곱 번째 체크 요소는 저장 공간입니다. 저장 공간은 하드 대신 SSD가 메인으로 자리 잡은 지 꽤나 시간이 지났는데요. 체감 성능 차이가 정말 크기 때문에 메인 OS가 설치되는 공간은 무조건 SSD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용량이 필요하고 듀얼 스토리지를 지원하는 노트북이라면 나머지 하나의 저장 공간은 1TB나 2TB의 하드를 사용하면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되는 거죠. 물론 돈이 충분하다면 서브 저장 공간도 하드가 아니라 고용량의 SSD를 사용하면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무조건 큰 저장 공간을 찾는데 우리는 생각보다 노트북에서 저장 공간을 많이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진과 영상을 지속적으로 저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SSD 256기가 정도면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게임이나 프로그램을 조금 많이 설치를 해야 된다면 SSD 512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저가의 노트북들은 eMMC 32기가나 64기가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가능하다면 eMMC 대신 SSD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저가형에서도 SSD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거든요. 저가형 제품을 구매하는 목적 자체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 SSD 한 128기가 정도만 돼도 물론 풍족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쓸만은 할 거예요. eMMC 자체가 나쁜 메모리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노트북에서 사용할 때 지속적인 부하를 받게 되면 성능 저하 현상이 가끔씩 나타나기도 하고 SSD의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여덟 번째 체크 요소는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크기는 개인 취향이라서 딱히 선택 기준은 없는데 최소한 13.3인치 이상을 사는 것을 권해드리고 그 이하의 크기는 노트북보다 조금 큰 태블릿을 구매해서 키보드 케이스를 연동해서 사용하면 휴대성 면이나 사용성 면에서 훨씬 더 좋을 거예요. 디스플레이 해상도는 최소한 FHD,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풀 HD는 되어야 하고 혹시나 조금 더 싸다고 HD를 고르게 되면 이거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라고 바로 느낄 거예요. 그 밖에 주사율이나 응답 속도는 게이밍 노트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 두 가지 요소를 찾는 분들이라면 제가 딱히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홉 번째 체크 요소는 키보드와 터치패드입니다. 노트북에서 터치패드와 키보드는 정말 만족하기가 어렵습니다. 4kg, 5kg 이상 되는 탱크 같은 제품들은 기계식 키보드를 넣기도 해서 이 정도면 만족스럽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제품들을 구매하는 사람은 아주 극히 일부기 때문에 대부분은 만족을 못하죠.
그래서 노트북에서는 키보드의 터널감이나 터치패드의 사용성이 아니라 자판의 배치나 너무 얕아서 오토가 나지 않는지 등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노트북마다 숫자 패드나 방향키, 펑션키, 시프트키 등의 크기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꼭 직접 타이핑을 해보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특히 특수 문자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시프트키의 크기가 너무 작지 않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또한 키보드의 깊이가 너무 얕으면 타가 나는 느낌이 너무 없어가지고 오타가 많이 나거나 시간이 지나도 적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노트북은 피해야 합니다. 10번째 체크 요소는 윈도우와 오피스 탑재어부입니다. 윈도우나 오피스 탑재어부는 고가의 제품보다 50만원 이하의 저가형 제품을 구매하는 분들이 꼭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요즘은 저가형 제품에 윈도우 10이 포함되어 나오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거든요. MS의 정책적인 부분이 있기도 하고 아무튼 같은 가격대에서 윈도우 10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연히 포함된 녀석을 골라야겠죠. 덤으로 오피스까지 포함되는 경우도 있는데 문서 작업용으로 노트북을 찾고 있다면 반드시 체크해야 될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0가지 체크 요소를 짚어봤고요. 디자인이 남아있는데 개인 취향이니까 기준 제시는 없습니다. 그냥 패스할게요. 이제 꿀단지 PD가 추천하는 노트북들을 살펴볼 텐데요. 개인적인 주관이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목록에 있는 제품들이 무조건 최선은 아니에요. 그래도 돈을 투자했을 때 이 정도면 잘 샀구나, 평균 이상은 충분히 되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이죠. 추천하는 모델은 총 16종이고 3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보여드릴 거고요. 각각의 노트북을 다 따로 설명해 드리지는 않고 표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을 최우선 조건으로 20만원대에서 70만원대까지 6종의 모델을 추천합니다. 노트북은 정말 딱 투자한 만큼만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성비라는 표현을 하기 힘들고 그래도 이 가격대에서 다른 제품들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노트북이에요. 두 번째는 휴대성에 최우선 조건을 두고 돈은 충분하다는 가정하에 디스플레이 크기별로 4가지 모델을 추천합니다. 노트북을 많이 들고 다니는 학생이나 직장인 등에게 적당합니다. 세 번째는 성능, 퍼포먼스 면에서 최우선 조건을 두고 15.6인치 디스플레이 3kg 이하 제품들 중 100만원 이하부터 200만원 이상까지 가격대별로 6종을 선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퍼포먼스 위주다 보니 게이밍 노트북이라 불리는 제품들이에요. 추천해드린 목록에서 본인의 사용 목적이나 가격대에 맞는 제품이 없다고 생각이 든다면 댓글에 본인의 사용 목적 2가지, 예산, 감당할 수 있는 무게를 적어주시면 최대한 맞는 제품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노트북 구매 고민 해결되셨죠?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실 거죠? 이것도 한번 보세요. 최신 영상이고 이 추천 영상도 괜찮아요.